네, 기초이론과정 23번째 강좌는 중개실무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초이론 강좌는 총 24강, 24개의 강좌 중에서 22강까지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법령편에 집중을 했고요. 이 실무편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는 내용들과 유기적인 연관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는 그냥 개괄적인 개관만 펼쳐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중개실무의 의의 및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과목의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이죠. 물론 이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는 우리가 방금 전 강좌에서 봤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 내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 과목별로 출제 문항수, 배점 비율이 똑같죠. 각 과목별로 다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본 과목도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1985년에 시행된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지금까지 본 과목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들의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경향을 분석해보면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한 70% 정도, 중개실무편에서는 약 30% 정도로 배분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과목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약 3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한 10문항 정도, 10문제 정도가 이제 중개실무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이 법령편은요, 법령편은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부터 시작해서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까지 전 범위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는 단원도 있고 약간 덜 출제되는 단원의 차이는 있지만 아예 안 나오거나 왕창 쏟아지거나 이런 단원은 없습니다.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분배되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중개실무편은요,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테마에서만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일단 그럼 중개실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실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실제 업무, 그 뜻이죠. 그러면 중개실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중개실무입니다.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성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 완성까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일체를 말한답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특정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중개를 완성해 나가는 한 건의 일련의 과정, 그 흐름의 과정을 일컬어서 중개실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플로우입니다. 흐름입니다.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2번 중개실무의 과정을 보시면 지금 도표로, 화살표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개실무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중개실무의 과정은 제일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게 되거나 중개 대상물을 수집하는 그 단계 속에서 특정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부터 중개실무의 과정은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을 벌려고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상법상의 상인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약정이 없어도 언제나 유상이 원칙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만 해도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합니다. 중개계약만 체결되어도요. 그러나 이것은 정지조건부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하지만 그 발생한 보수 청구권은 중개를 완성해서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만 비로소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는 일련의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그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을 벌려고 중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한 건의 중개를 완성해 보고자 하겠죠. 이렇게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중개를 완성하려면 일정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이제 중개 활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가 되거나 또는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을 겪게 되면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업무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는 활동을 벌이게 될 겁니다. 물건 분석을 하는 거죠. 팔아달라는 땅이든 집이든 물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격적인 중개 활동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를 소개할 것이고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 조건 교섭 작업을 할 것이고 이것이 성사되어서 드디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 당사자들 간의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등과 같은 어떤 특정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거래 계약 체결로 인해서 중개는 어떻게 되죠? 완성이 된다 했었죠.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의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들 간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것으로 중개가 완성이 되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 계약의 이행을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도금 받아주고 잔금 치러주고 이삿날 잡아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중개의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만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정 중개 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 이 중개를 완성할 때까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일컬어서 중개 실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10문제 정도가 이 중개실무편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이 법정 중개실무의 이 흐름의 과정 속에서 출제되는 문제도 있지만 개별적 중개실무로서 출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근거는 이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조 1호를 통해서 정의를 했었죠. 용어의 정의요. 뭐라고 그랬었냐면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이 토지, 건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이 있음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근데 규정이 그렇지, 이론이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실무상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을 빈번하게 알선하진 않죠.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했다면 대상 물건은 토지 아니면 건물일 것입니다. 그럴 거잖아요. 또 규정은 중개란
그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이전, 담보가등기, 환매권 이런 것도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이 그렇지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거래는 10중 8구 뭡니까? 매매 아니면 임대차 알선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부동산 거래 형태는 매매 아니면 임대차니까요. 결국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건물 매매 중개했거나 토지건물 임대차 중개했거나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 매매도 임대차도 다 우리 민법 채권편에 규정된 전형 계약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들이죠. 그런데 민법이 규정하는 임대차 규정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는 건물주인 임대인보다 세입자인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고 사회적 불평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가 여기에도 액면 그대로 적용되면 임차인이 권리 침해를 받을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민법의 특례를 두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 있는데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 겁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들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는 1차 두 과목 중 한 과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그 단원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빈번하게 알선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개 실무편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편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무편에서도 그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요. 그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법, 우리가 줄여서 이제 외토법이라고 부를 것이거든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법은 그 내용 중에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공법상 거래 규제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법 적용의 대상이 외국인으로만 국한되는 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결정할 적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속에 수록하지 않은 테마가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외국인 토지법은 중개 실무편에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오지도 않아요. 해마다 꼬박꼬박 한 문제씩은 외국인 토지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 테마로서 우리 중개 실무편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죠. 거래계약 체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효력 발생하죠. 그 등기 신청 의무, 미등기 전매 금지, 또 등기 절차를 밟을 때 계약서 거민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이 있어요. 이른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줄여서 이제 부특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특법은 공시법 시간에도 기본 내용을 공부하시게 됩니다만 실무편에서도 거민제도라든가 아니면 등기 이전 절차에 따르는 등기 신청 의무 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 등기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었죠, 민법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 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상의 명의자는 그저 실제 소유자로 뭐래요? 추정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외 기타 물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등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법률을 통해서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를 금지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입법된 법이 있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과 함께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것이라 일단 민법,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개 실무편에서도 간헐적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라는 거죠. 그 다음 다른 과목에서 연관되진 않지만 실무편에서 출제되는 또 하나의 개별적 중개 실무 테마로서는요, 임야, 산말입니다. 임야가 중개 대상물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조사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증명서나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등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의 문제가 분묘 문제입니다. 묘지 문제.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무분별한 발생과 행사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장사법의 주요 내용들도 이따금씩 중개실무편에서는 출제가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 중개실무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넘어가면 이제 하나하나 테마 잡아서 공부하여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외국인 토지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인데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는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중개 실무편에서만 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러한 중개 실무하고는 구분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중개 실무편에서 출제가 되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가 출제되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인데요.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와 관련해서, 즉 경공매와 관련하여 그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경매나 공매와 관련해서 권리 분석, 또 취득의 알선, 또 매수 신청 및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경공매 관련 업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이 14조 2항에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4조 3항이 조건을 세운 것이 2항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2항이 할 수 있다고 한 업무 중에서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 대리 업무, 경매 대리 업무 14조 2항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매 대리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이러한 경매 대리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 없이 법원 경매
대리를 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대법원 규칙상의 요건과 등록의 절차와 등록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를 하면서 준수할 의무와 책임, 그 위반에 따르는 제재 등이 이제 학습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대법원 규칙상에 등록을 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어도 경매 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어도 할 줄 알아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를 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 즉 경매 절차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배당의 순서라든가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테마 속에서 중개실무는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된다.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출제되는 10문제는요, 앞서서 제가 본 과목 40문제 중에서는 법령편에서 30여 문제, 70% 정도요, 실무편에서 10문제, 30% 정도로 배분되어 출제가 되는데, 법령편의 30문항은 법령편의 모든 단원에 걸쳐서 안 분되어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었죠. 근데 중개실무편은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만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짚어보면요, 중개 의뢰를 접수받는 방법이나 중개 대상물을 수집하는 구체적 방법 등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계약과 관련해서는요, 중개계약의 의미,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또 중개계약의 유형별 특징, 또 중개계약과 민법상의 제 개념들, 즉 중개계약과 도급, 중개계약과 현상광고, 중개계약과 대리, 중개계약과 위임, 뭐 이런 민법상의 여러 가지 개념들과 중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 지문으로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중개의뢰 접수받아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그냥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업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런 문제는요, 85년 시행된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2015년 최근 시행된 26회 시험까지 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까 가지고는 객관식화된 자격시험에 문제 출제할 것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단원은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강론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공부하시는 과목들이죠. 그 과목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부분에서는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항목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 있었죠. 그 기본적 사항 중에서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이런 것들을 조사 확인을 한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 파트가 연계되어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죠.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되는 사항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관계 조사 확인의 방법을 묻는 구체적 문제가 출제된다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할 것은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한다면 감정평가론을 포함한 부동산 학의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항목 중에는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조사 확인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건폐율 상한, 아니면 용적률 상한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국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의 문제라든가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의 문제라든가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과 유기적인 연관이 필요한 부분이 또 출제될 수도 있게 될 것이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있어요. 그러면 조세관계 조사 확인의 문제가 실무에서 출제된다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등의 문제가 또 출제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확인의 문제는 강론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는 내용들과 이제 유기적인 연관학습을 통해서 문제의 정답을 잡아나가야 할 사항들도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물건을 조사 확인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중개 활동을 합니다만 부동산 중개 활동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과는 특별히 다른 어떤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에서 끌어오는 아이다의 원리나 셀링 포인트의 개념 정도를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개활동이 성사가 되어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중개가 완성이 되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른바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하겠죠. 그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부분이 매년 또 출제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 확인을 하는 방법,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 기재하는 사항들의 작성 방법 등도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중개실무 과정에서는요, 중개계약편, 조사확인편, 중개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실무편에서 서너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의 테마로 주임법, 상임법, 외토법, 부특법, 실명법, 장사법 등을 공부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개별적 중개실무편에서는요, 이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외국인토지법은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실무편에서 매년 각 테마별로 최소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특법, 실명법, 장사법에서 이제 들쭉날쭉 하면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 외토법 기본으로 각각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이 중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기도 서너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중개실무편이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문제 중에서 법정 중개실무 과정에서 서너 문제 정도, 개별적 중개실무 과정에서 서너 문제 정도니까 7,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2, 문제 정도가 어디서 출제되느냐? 여기죠. 여기. 그래서 나머지 2, 문제는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의 기준과 절차, 대법원 규칙상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편에서 한 문제 고정 출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요,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개념학습을 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을 필요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 개입해서 경매 위임을 받아 경매 대리 활동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매 절차에서 어떤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이 임차인이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필요한 임차권 등기권자는 배당에서 어떤 순위로 배당을 받는지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2, 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개실무편은 법정 중개실무 과정에서 서너 문제, 개별적 중개실무 과정에서 서너 문제, 그리고
경공매 절차와 대법원 규칙상의 절차에서 두세 문제, 이렇게 해서 10여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중개 실무 과정들을 기본 이론 과정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펼쳐보게 될 것인데,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이어지는 24강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테마 속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실 건지 그 맥만, 개요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만 펼쳐보고 어떤 세부적 내용들이 학습의 요점이 되는지만을 브리핑하듯이 쭉 설명드려서 기초이론 과정은 마무리를 지려고 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개별적 실무까지 하나하나 학습하시길 내용들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